저는 조직의 쓴맛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쓴맛을 보셨어요? 예. 조직의 쓴맛을 얘기하는데 직원들도 전국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은 문화원 조직의 쓴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쓴맛이 뭐냐라고 봤을 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 내 뜻이, 그리고 너무 일방통행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쓴맛이거든요. 그래서 불화, 불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통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이제 그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특히 문화원은 50년 이상 된 역사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뭐 직무, 그 다음에 직위 이런 게 있잖아요. 직위는 이제 포지션 말하는 거고, 직무는 잡을 얘기하는 건데, 직무가 자꾸만 이제 그 여러 직급화되고 공무원 따라가는 직급화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직위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이제 변신하려면은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직책 위주로 팀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조직의 경직성을 일탈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팀제를 운영하고 본부장제를 이용하는 건데, 문화원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직책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탄력성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벽에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분명하게 변화에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문화적인 요구들에 대응해 가려면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건 같은 사실이죠. 제가 이동적 국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제가 좀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회학자 엄기호 선생하고 언어학자 김성호 선생님이 작년에 1년 동안 여러 차례 대담을 해서 정리한 책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는 리터러시예요. 리터러시. 지금 이제 우리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역량의 본질이 뭐고 역량의 핵심은 뭘까? 이걸 보면 지금 이동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연함을 배우는 거예요. 더 여유로워지고 더 사람들을 더 챙기면서 더 재밌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역량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꾸 이제 그 문화원 조직이 좀 딱딱해지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유연해지고, 좀 우리 시대가 좀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좀 유연하고 느슨하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수용하고 관료주의를 벗어나서 좀 유연함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대에 좀 가장 필요한 역량이고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으로서 문화원이 조직화돼서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인가? 지금 이제 문화원이 딱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약간 풀뿌리 문화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문화원으로 옮겨왔고, 또 다른 직원은 이제 서울에 있는 좀 큰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문화원으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원을 두고 서로 체감하는 온도가 너무 달라요. 그 큰 기관에서 있다가 문화원에 오신 분은 문화원은 시민들과 스킨십이 좋고 뭔가 해나가려고 했을 때 내가 펼치고 싶은 역량도 100%가 아니더라도 내가 맡은 일 업무 내에서 녹여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창의력이라던가 뭐 추진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좀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에, 저는 이제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다가 문화원으로 넘어온 순간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명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화원도 똑같이 3명인데 왜 나는 답답함을 느꼈을까? 라고 했을 때, 문화의 집에서는 뭔가 미션이 주어지거나 우리가 이걸 해보자, 3명만 의기투합을 하면 아무 일이나 저지를 수가 있고, 실패하면 빠르게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일을 저지를 수 있고, 이런 구조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평상시에 이렇게 나누어진 이야기들이 아이디어로서 얼마든지 사업화할 수 있고, 이런 자유로운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집에 일할 때 나는 문화활동가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문화원으로 넘어오고 보니까 이 3명이 의기투합을 했는데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제동이 한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제동이 걸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문화집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비되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문화원에 넘어왔을 때는 나는 문화행정가로 다시 내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또 어느 순간 장점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겉에서 보기에 딱딱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지역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 좀 그런 무게감이랄지 사람들이 봤을 때 문화원이 하는 일들에 대한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집이나 뭐 생활문화센터는 나오는 자본이 없으면 뭐 지자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는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만 모이면 아무 뭐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또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균형만 잘 맞춘다면 얼마든지 장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문화원이 전국의 문화원의 평균 직원 수가 3-4명이다. 근데 1년에 하는 사업 수는 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뭐 10개 가까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한계. 자, 그러면 이 3-4명이 그 많은 사업을 감당하고 회원 관리도 하고 또 원장님들 뭐 의전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고를 좀 전환해가지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 뭐 그런 쪽으로 문화원의 지금 역량이나 정책들이 저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추구해야 될 집중적인 핵심적인 부분에 보다 더 집중을 하고 또 지금 시대가 외부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또 서포트해줄 누군가는 또 필요하거든요. 문화원의 역량을 뭐 직원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동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뭐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자 2021년 1월 1일부로 지역문화원 진흥법의 개정안이 이제 발효되지 않습니까? 발효된 개정안에가 230개 문화원을 두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기본 계획 안에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떤 역량과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문화복지라든지 또 문화 안전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원에서 이것들을 건드려주고 그리고 분석까지 해가지고 그 분석 안에서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각 국장님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구 활동에. 그럼 이게 딱 기본 계획은 누구한테 줄까? 문화관광연구원에 그걸 위탁을 하게 된다면 문화관광연구원에 여기 있는 국장님이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그 연구가 실효적인 연구, 기본 계획이 되게끔 하고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의 각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시도별로 시도에서는 기본 계획에 부응하는 시행 계획을 1년마다 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시행 계획은 기본 계획의 바탕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충실하게 되면 이 아픈 문제들이 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문화원이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런 전문성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발성과 주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외부의 시선이나 외부의 관점,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다 보니까 재단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 되고 어떤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도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직의 쓴맛 얘기했지만 조직의 단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조직의 단맛을 느낀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조직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신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임원되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 익숙해 있거든요. 문화원 조직이. 근데 그 피라미드 구조를 역삼각형 구조로 확 뒤집어 보면 어떨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소수의 어떤 향토 문화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과거를 어떤 새로운 미래로 향하게 하는 일들에 현지화시키는 일에 우리 문화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된다면은 우리가 결국엔 지역 사회를 향하고 지역 시민들을 향해야 하는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조직 구조에 있어서도 가장 원장님이 가장 아래로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다양성에서 이제 그 사회 다양성이나 문화 다양성 얘기도 나왔지만 세포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작은 게 세포단위잖아요. 셀에서부터 해가지고 조직, 그 다음에 기관으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개체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오간이라는 말이 이제 기관이잖아요. 기관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기관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개체가 되려면은 더 큰 단위로 서로 다른 기관들이 또 모여서 개체가 된다는데 그 개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 일종의 유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거니즘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을 얘기할 때 조직이라는 말을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직화되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의 그 오가니즘을 유기체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독립되어 있는 구조긴 하지만 서로 양보를 주고받고 공급을 받으면서 문화원이 지역사회 속에서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존재하고 또 지역사회에 문화원이 이런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조직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원을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내놨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형 구조의 조직 구조를 역삼각형 형식으로의 전환, 그 문화원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문화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원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제안들을 한 5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요 꼭지를 좀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외부의 어떤 다양한 그 세력들하고 어떤 그룹들하고 예술가, 뭐 주민들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 연계된 그게 바로 저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 이미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태도는 시선이 좀 높은 데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낮아지고 시선이 낮아지고 지역을 위한다, 뭐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발상을 좀 버리시고 오히려 좀 지역을 좀 겸허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막 그 밀고 있는 말 중에 이 동네 지식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어요. 어쩌면 그 조력자들이 동네 지식인으로서 다양한 풍선들처럼 그런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오픈 플랫폼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낮아지고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이 조직 경화증에 걸리게 되는 가장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향토 문화라는 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추후에 고르고 파수꾼이다라는 의식이 강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현재적인 가치, 그 다음에 미래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새롭게 말랑말랑하게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제 피부로 느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원장님이 계시던 국장님이 계시던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면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계셔도 막 원장님 놀리기도 하고 국장님도 놀리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그게 다 업무로서의 직원들의 역량 발휘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실행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임원분들이
나도 동아리 분들하고 스킨십 하고 싶어라는 욕구들을 가끔씩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러니까 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역사회 뭐 플랫폼으로 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는 과정에 현재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임원분들의 거리가 사실 멀잖아요. 좀 더 가깝게 당겨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님 한 분이 뭐 동아리 뭐 몇 개를 담당해서 이분들의 뭐 고충을 좀 들어서 이사회 안건을 올려주신다던가, 아니면 행사를 할 때 작지만 뭐 홍보도 해주고 뭐 후원도 따다 주시고 뭐 이런 역할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좀 더 말랑말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논의로 끝나지 않고 좀 실행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희망들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렇죠. 일방적으로 좀 뭔가를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고, 뭐 계몽해야 되고, 질을 베풀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강박 같은 것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번 뭐 문화학교를 버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의 한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도 있는 거고,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인정도 있는 거고, 대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같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조금씩 허물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원의 힘이 이 조직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해서 또 못해서 또 잘해서 이 모든 걸 망라할 수 있는 응원의 힘은 포용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영직 선생님도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더 이어서 갖자면은 같이 일하는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군청의 시청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동료들 고생했습니다라고 응원하고, 야, 저기 문화원 정말 잘했어, 정말 우리 정말 대단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 때 문화원의 조직이 더욱더 공고화되고 더 개방화되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들이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인색하고 자기 자랑만 또 자기 자기 내재적인 거에 너무 갇혀 있었던 거 아닌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 더 잘할 수 있어. 우리 이만치 했지만 우리가 이 정도 한계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좀 잘해봐. 이렇게 뭐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 문화원이 지역 문화를 일구하고 대한민국 문화를 책임졌던 그런 첫 번째 출발 지점으로서 가졌던 그 힘들이 고스란히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문화원 직원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죠. 제일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어서 해야 될 얘기는 굉장히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데, 이번 영상으로 조직에 대한 모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또 다양한 피드백을 좀 받아서 이후에 후속 작업으로 조직에 관련된 현안들, 직원들의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고, 또 문화원이 지향해야 될 조직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수 있는 계기의 첫 시작을 잘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조직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다. 어깨 이렇게 한번 딱 주고. 겸손하자. 네, 겸손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멋있는 네, 시선 처리 자유롭게.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벌써.